눈이 부었어. 안녕하세요, 독일 오스카입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독일 서부에서 대표적인 도시로 꼽을 수 있는 쾰른이라는 곳에 와 있어요. 라인강이 흐르고 맥주로도 유명하지만 아무래도 이 도시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건 쾰른 대성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곳도 쾰른 대성당 앞에 있는 카페이고요. 어제 저녁에 저는 이 도시에 도착해서 아는 사람 만나서 시간도 같이 보내고 오늘 이틀 정도 일정으로 이곳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쾰른에서 함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쾰른 대성당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미술관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루드비시 미술관이라는 곳이에요. 그럼 한번 움직여 볼까요? 쾰른을 대표하는 예술가답게, 그리고 이곳이 쾰른을 대표하는 미술관인 것답게 들어오자마자 제일 중요한 전시 벽에다가 게하르트 리히터의 작품만 지금 3개를 걸어놨네요. 오른쪽부터 지금 하나, 둘, 저 왼쪽에 있는 3번째 작품까지요. 이거는 11장의 판이라는 작품인데요. 두꺼운 유리를 지금 11장을 겹쳐놓고 있고요. 지나가는 내가 아주 희한하게 보여요. 지금 저기 서 있다 여기 오니까 제가 느낀 건데, 지금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작품도 굉장히 흐릿한 포커스가 조금 나간 것 같은 느낌의 사진처럼 보여지죠. 사실 사진은 아니고요. 저 그림은 사진을 이용해서 만든 유화예요. 직접 그린 거거든요. 지금 이 세 작품이 거의 10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작품이 완성이 됐어요. 저 끝에 있는 작품이 1960년대 작품이고요. 66년도 작품이고요. 가운데 있는 작품은 1981년 작품이고요. 왼쪽 작품이 2000년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20세기 그리고 21세기까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하르트 리히터의 족적을 다 볼 수 있는 이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운데 작품 같은 경우는 캔버스 위에다가 지금 여러 물감들을 긴 줄자같이 생긴, 긴 넓적자같이 생긴 아크릴판 같은 데다가 발라서 이거를 캔버스 위에 긁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작품이 이런 이미지로 나올지 작가 스스로도 완전히 알지는 못하고 작업을 시작하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도 어제 모습과 그리고 오늘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질 때가 많죠.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만들어내는 작품들이고, 20세기 이후에 독일 현대 작가 중에는요, 동독 출신의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명한 작가 중에. 이분은 1932년생이거든요.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살고 계시고, 지금 현재 나이가 87세니까 상당히 연배가 있으신 분이죠. 어릴 때 동독인 드레스덴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그때는 동독이 아니라 그냥 독일이었었고, 1960년대 초반에 61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서독으로 넘어왔죠. 그때는 아직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지기 이전이어서 어느 정도의 그 이주의 자유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저 뒤에 있는 대성당에 갈 텐데요. 높죠? 아까 아침에도 보여드렸지만 높이가 지금 157m나 돼요. 다 짓기까지 620년이 걸린 명실상부 독일을 대표하는 교회 건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이게 얼마나 넓은 공간이냐면, 이 기둥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하나의 복도라고 할 때 이 중앙에 있는 제일 넓은 공간, 회중석들이 있죠. 여기를 신랑이라고 해요. 신랑. 그 기둥들 옆으로 지금 다음 기둥 사이까지를 두 번째 복도라고 할 때 그거를 보조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조랑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보조랑이 만들어지죠. 측랑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측랑. 근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또 기둥이 있고 그 옆으로 또 공간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조랑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회중석 복도는 5개예요. 그래서 이걸 오랑 구조라고 하거든요. 독일에 있는 교회 중에서는 가장 큰 교회이고요. 높이만 보면 이 교회보다 조금 더 높은 교회가 울룸이라는 곳에 있어요. 울룸 대성당이 높이는 조금 더 높긴 한데요. 전체적인 이 규모는 물론 이 교회가 더 크죠. 밖에서 보면 지금 교회가 굉장히 검죠. 근데 원래는 이런 색깔로 만들어진 교회예요. 거의 밝은 회색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워낙에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때가 많이 꼈고 2차 대전 동안에도 폭격을 통해서 이곳이 뭐 화염에 쌓여있던 적이 많죠. 그래서 때가 그때 많이 낀 게 이 교회 외관을 상당히 까맣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복원 과정을 통해 지금도 계속 때를 벗기거나 청소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갈고 닦고 하면 더 하얘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 특유의 검은색 빛깔 자체가 뭔가 더 그로데스크하고 강렬한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부러 그 검은색을 더 이상 많이 벗겨내려고 하지는 않고 있어요. 중앙 재단인데요. 여기를 코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성가대석도 있고 하고 저 뒤쪽에 있는 깊은 공간이 후진이라고 부르는데 앱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앱스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넓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 후진과 앱스 공간, 즉 코어 공간을 바깥쪽으로 한 바퀴 삥 돌아올 수 있게끔 또 하나의 복도가 우리에게도 일반에게도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직접 저 뒷공간을 한 바퀴 돌아볼게요. 여기 돌면서 상당히 중요한 보물이 있거든요. 그 보물이 뭐냐면 동방박사의 유해예요. 우리가 한 바퀴를 빙 돌 수 있거든요. 여기가 다 지금 모자이크로 되어 있어요. 한 14년 정도 작업을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첫 번째 모자이크인데 이렇게 둥글게 지금 보면 한 1200년 전이죠. 그러니까 784년에 818년까지 이곳의 주교로 이제 역임했던 힐데발트란 분이에요. 이 힐데발트란 분이 그 무렵에 이 교회를 여기다 짓게끔 이제 지시를 했던 분이고요. 교회를 짓게 했던 분이고요. 그 당시 교회랑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 있죠. 창문이 굉장히 작잖아요. 옛날 로마네스크의 전통을 이제 따르면서도 둥그런 돔들은 비잔틴 양식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부분들이에요. 규모는 상당히 크고요. 지금 이 교회, 현재의 고딕교회는 원래 있었던 이 교회 위에다가 다시 지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레로이 운트보크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도자기 회사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어요. 정말 오랜 시간 작업을 했겠네요. 하나하나 색깔들을 맞춰서 지금 여기다 끼워 넣은 거니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없게끔 차단되어 있죠. 사순절이 시작되는 시간부터는 이걸 차단해 놓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없게끔 해놨어요. 이걸 다 독일에서는 알타르라고 하고, 알타르라는 건 제대라는 뜻인데요. 이 제대 안쪽에 있는 십자가가 알프스 이북에 있는 십자가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십자가 중에 하나예요. 거의 역사가 한 1000년이 넘었죠. 900년대에 만든 거니까요. 게로라고 하는 주교가 이걸 만들게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게로의 십자가라고 하고, 제가 사진 하나로 대신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 당시에 이 게로라는 주교가 이스탄불에 가서 콘스탄티노플이었죠 예전에는. 거기서 보고 온 십자가의 영감을 많이 받고 이 알프스 이북에 있는 교회에다가도 하나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상당히 규모가 큰, 길이가 2.9m에 가깝게끔 만들어진 십자가가 원래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수업하는 걸 좀 들어봤는데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한 8, 9살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많아봐야 10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들 얼마나 질문들도 잘하고 답변도 잘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수업을 굉장히 잘 하시네요.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지금 이곳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진짜 똑똑해요. 이제 슬슬 나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미사 때문에 지금 여기 다 나가게끔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가 후진이에요. 교회의 가장 동쪽 끝이라고 볼 수 있고, 원래 교회를 처음 지을 때는 가장 먼저 이쪽 제단 쪽을 만들죠. 제단은 대체로 다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구는 서쪽, 들어와서 제일 중앙 재단이라고 쓰는 곳은 동쪽에 만들어 놓고, 설교단이 지금 이곳 안쪽에 있는데 거기를 내진이라고 하고요. 그 내진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교회 동쪽 끝에 해당되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 부분을 후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성물함을 갖다 놓은 거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견하고 멀리서부터 왔던 이 현인들,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현인들의 유해가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남쪽에 있는 창문이 리시터의 창이에요. 제가 온 날 중에는 지금 밖에서 해가 가장 잘 들어온 날이고요. 지금 정오가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남쪽에 있는 창문인 만큼 해가 밝으면 밝을수록 밖에서부터 들어온 빛이 지금 저 창문을 투과해서 왼쪽 벽에 아름다운 빛들을 이제 장식을 하기 시작해요. 수놓아진 무지개 같기도 하고 상당히 마법 같은 느낌이 환상적으로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죠. 리시터가 이 창문 만든 지가 지금 한 12년 정도가 지났고요. 리시터는 이 창문을 만들기 위해서 72개의 색들을 뽑아냈어요. 그 72개의 색은 역시나 지금 이 교회 내부에 있는 중세 이후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 혹은 복원된 많은 스테인드 글라스의 색들을 차트로 만들어서 뽑아낸 거예요. 그 중에 72개만 골라서 색상을 입힌 유리로 지금 모자이크를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 조정화면 같기도 하고 하나하나의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저 유리 조각들이 무슨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어떤 문양이 특별히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색상들의 조합인데 리시터가 그냥 저걸 만들면서 재능 기부를 했대요. 돈 받지 않고 작업을 완성했고요. 사실 제가 이 성당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과거, 중세 혹은 근대 수백 년 전의 이야기들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이유예요. 살아있는 지금의 작가, 조화, 자유로움, 마치 리시터의 작품 세계가 어떤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것처럼 다양성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사가 시작이 됐어요. 딱 맞춰 시작이 됐네요. 파이프 오르간이 지금 여기서 연주되는 거거든요. 지금 연주자가 저 아래쪽에서 연주를 하고 있을 거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쾰른 여행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린 대성당과 함께 바로 옆에 있는 루드비히 미술관 함께 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